우리 지금 일반 화장실 있잖아요. 집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변을 보는지 어떻게 소변을 보는지도 진짜 몰랐어요. 뭐야 이거 물 내리면 그냥 알아서 다 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신기한 세상이 다 있나 하는. 내가 여기서 더 어떻게 되지? 나를 죽이는 거 아니야? 나를 뭐 어떻게 하는 거 그렇죠, 아니야? 그렇죠. 그런 압박감도 네, 있고 모두 엄청 있고 많죠. 그쵸? 맞아요. 제가 처음으로 느낀 게 엄청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나마 뭐 핸드폰도 사용하고 신기하게 그러는데 원수님 품이 과연 나는 왜 이렇지 막 그런 마음이 엄청 났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안녕하세요. 드디어 첫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년의 2년 1년입니다. 저는 2년의 2년 2년입니다. 오늘은 첫 손님이자 첫 게스트 그리고 첫 인연인 북한에서 온 최춘혁 탈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에 러시아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최춘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춘혁 씨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북한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습니다. 중국이랑 러시아가 거의 근접해 있어요. 조금만 올라가면 중국 러시아 국경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되게 춥지 않아요? 여기서 마이너스 1 뜰 때 거기는 한 마이너스 25도 엄청 그 기온차가 많이 나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는 지금 28살입니다. 춘혁 씨가 일단 자기소개를 좀 해줘요. 북한에서 이제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는데요. 고등학교까지 이제 1학년까지 다니다가 중간에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좀 가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고등학교 중퇴를 했었어요. 그러다 아버님이 병이 아프다 보니까 제가 가장 노릇을 한 거죠. 아버님이 이제 그 돈을 벌어서 가정을 이제 이끌어 가시고 하셨는데 병 걸리다 보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제 노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그때부터 이제 뭐 군 캐는 데도 다녀오고 그리고 또 뭐 탄광일도 하고 고등학교 졸업해서는 배도 타고 어부로 아버님이 병으로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하고 이제 그 사촌 동생도 있고 뭐 삼촌이랑 같이 두 가정이 한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됐었는데 삼촌도 몸이 편찮으시고 어머니도 몸이 편찮으셔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가정의 짐을 어린 나이에 짊어지게 됐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 탄광일이라고 하면 거의 일당이에요.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럼 일당이라는 게 어느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10,000원 정도인데 10,000원에서 15,000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한 10만 원 정도의 10만 원?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거로는 뭐 미래에 전망이 없고 가망이 없잖아요. 제가 맨날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근데 유일하게 이제 그때부터 뭐 17년도, 16년도, 15년도에 그 오징어 배를 타면 돈을 많이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게 된 거죠.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그 목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목돈이면 돈이 한 어느 정도 되냐면 중국 돈으로만 한 2,000위안 정도 되는데 그거면 집을 한 채를 사요. 뭐 2칸짜리. 그 정도 목돈을 한 번에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배를 타기를 하고 이제 배를 탔죠. 그럼 몇 살 때부터 처음 타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갓 졸업했으니까 19살부터 타기 시작했어요. 제가 탈 때부터 이상하게도 운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어획량이 얼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징어를 얼마 잡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음에도 타고 그 다음에도 타서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아는 형이 본인이 선장으로 나가는데 좀 같이 나가서 이번에 좀 제대로 한번 좀 해보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나가기 싫었는데 일단은 그럼 알았다 하고서 그냥 그렇게 나가게 됐는데 북한 바다에 오징어가 거의 없어요. 2018년도부터. 한국 바다에도 오징어 없어요. 아 그래요? 씨가 말랐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게 중국 어선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우리처럼 자망으로 이렇게 국물을 뿌려서 잡는 게 아니라 완전 그 밑바닥부터 싹 쓸어가요. 이렇게 포물선 모양으로 포획을 해버리다 이렇게. 보니까 씨까지 다 말려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가서 기름 태우고 막 준비하고 이제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나갔는데 뭐 수확이 없으니까 이제 선장이 러시아 바다를 넘어가자 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위험한데 뭐 잡히면 이제 뭐 우리 진짜 인생 끝난다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다 넘어가는 거 아니냐 한번 가보자. 일단 바다에 러시아를 넘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또 며칠 동안 작업을 하다가 무난하게 작업을 했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안개 낀 날에 부모를 당기는데 갑자기 러시아 군함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일단은 러시아 그 해상 뭐 국경 수비대라고 해야 되나 거기 납포가 되게 된 거죠. 아 그러면은 이제 내가 북한에 살면서 열심히 나 탈북할까 이게 아니라
그건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 우연찮게 네. 거기 배 탔다가 네. 우연찮게 잡혀서 네. 우연찮게 러시아를 간 거네요. 그렇죠. 아. 예, 뭐 러시아에 납포를 돼가지고 제가 조사를 받다가 한 25명이 잡혔어요. 그때 잡혔을 때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3일 만에 다 북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저희 배 선원들 한 3명만 못 가게 된 거예요. 왜요? 다 가는데 3명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막 문을 막 차면서 우리는 왜 못 가냐 하고 막 한국어로 막 그냥 막 떠들어대고 막 그랬는데 얘네들이 막 강제로 가다 두더라고요.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나는 여기서 죽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조사를 나중에 이제 또 다 간 다음에 우리가 조사를 받았는데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증거? 예. 오징어 배에 이제 오징어가 있었고, 러시아 그 배 타석 경제 수역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침범하면 안 되는 그 수역까지 경계선이 들어온 게, 있는데 예. 그런 내비게이션이 있었는데 예, 거기에 그 위치를 다 찍어놓은 거예요. 우리 구물이 놓여 있는 자리를 찍어놨었거든요. 그런 증거들이 있다 보니까 너희들은 아무래도 형을 받고 러시아에서 깜빵 생활을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통역사가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구치소로 이감돼가지고 재판받고 일단은 최종적으로 이제 징역 한 2년 1개월을 제가 받게 됐어요. 북한에서 데리러 안 와요? 그냥 거기서 재판까지 다 끝나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아요. 재판까지 다 끝나야 러시아 법에 따라서 형을 받았으면 형을 다 맞춰야 그 다음에 이제 북한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구치소에서 2년 동안 말도 안 통할 거고. 처음에는 엄청나게 두려웠었고 저한테는 엄청나게 부담스러웠고 언어 자체도 안 통하는 데다가 제가 처음 접해보는 사람들이고 우리 뭐 아시아 사람들은 체격이 이렇다면 걔네들은 엄청 체격도 좋고 막 이렇게 막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키에서 오는 아우라가 예, 있으니까. 아우라도 있고 그리고 또 범죄자들이 다 있는 그런 제주도라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게 또 뭐 각종 뭐 살인범 뭐 다 있거든요 이제. 근데 환경은 좋았어요 거기가 생각보다. 내가 북한에서 집에서 사는 것보다 오히려 환경은 더 좋았어요. 삼시세끼 밥 나오고. 그러니까 따뜻하고. 입에 맞던 안 맞던 밥도 나오고 그 라제따라고 해가지고 철제로 된 건데 히터. 네, 히터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예, 히터 비슷한 것도 있어가지고 예, 별로 춥지도 않았었고 TV도 있고 그거는 좀 충격이었어요. 딱 깜빵을 딱 들어갔는데 막 앞에 막 TV 있고 냉장고도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침대가 이렇게 쫙 다 되어 있고 뭔가 북한의 교도소라고 생각을 하면 안에 땅바닥에 굴러서 막 엄청나게 그 환경이 막 화장실도 그 교도소 안에 막 우리처럼 이런 화장실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우리 지금 일반 화장실 있잖아요 집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변을 보는지 어떻게 소변을 보는지도 진짜 몰랐어요. 화장실이 어디 있냐고 막 이제 그럴 정도로. 근데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몰라서 걔네들한테서 이제 가르침을 받고 엄청 수도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 뭐야 이거 물 내리면 그냥 알아서 그냥 내려가고. 알아서 다 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신기한 세상이 다 있나 하는 세상에. 예, 그런 느낌도 받고 했는데 환경은 좋았는데 이제 압박감이 굉장했었고 엄청 두려웠었던 거죠. 또 어린 나이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더 어떻게 되지? 나를 죽이는 거 아니야? 나를 뭐 어떻게 하는 거 그렇죠, 아니야? 그렇죠. 그런 압박감도 예, 있고 못 엄청났죠. 올고 그쵸? 맞아요. 근데 진짜 느꼈어요. 딱 들어갔는데 걔네들이 철문 철커덕 열리면서 그 매트리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줄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방에서 이제 체격 이런 애들 키들이 이런 애들이 쫙 이렇게 오더니 이렇게 쳐다보이지. 그 어깨 이래가지고서요. 막 러시아 말로 뭐라고 막 싱얼싱얼 거리는 거예요. 막 표정도 막 엄청 무섭고 무서워가지고 언어도 안 통하지. 이게 무슨 이렇게 해서 뭐 바다를 통해서 뭐 이렇게 왔다 가니까 그냥 종이에다 막 그리면서 설명시키는데 막 화장실 청소를 막 시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엄청나게 그냥 쫄아가지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바닥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정말 거기서 지금 아까 뭐 2년 몇 개월 뭐 그거를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치소에서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한 거예요. 이제 그때 제가 뭐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이때 일단은 러시아 그 해상 국경수비대한테서 납포가 됐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옷이라고는 내복이 그냥 아래옷벌 내복 하나 있었고 장화 고무장화 하나였고 뭐 양말도 없었고 그냥 어쨌든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그 생활 필수품들도 엄청 필요하고 살다 보니까 뭐 그리고 막 무섭고 두렵고 엄마는 잘 있을까 우리 가족은 어떨까 내 죽은 줄 알까 막 이런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가 근데 거기서 기존에 이미 잡혀 들어왔던 이제 북한 사람을 거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그 구치되어 있는 그 방에 같이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미 있었던 사람이라 러시아어도 어느 정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니들이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니까 언어를 배워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어를 이제 거기서부터 러시아어를 그 사전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들여다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또 재판받고, 또 제가 있었던 곳이 러시아 우스리스크라는 곳인데 거기서 또 다른 재판소로 또 이감을 가는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블라지버스톡이라면 아마 왜? 다 아실 거예요. 또 다른 재판을 받아서? 그러니까 우스리스크라는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여기서 처리할 게 아니다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좀 더 큰 데로 이감이 돼서 사안이 컸나 보다. 걔네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걔네들이 볼 때는 그게 컸었나 봐요. 러시아어를 좀 하겠네요? 그게 저를 지금 여기까지 오게 그치, 해준 그치, 거예요, 진짜. 그치. 그럼 교도소에서 거기 이감되고 거기 거기서 교도소에서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최종 재판을 또 받아요? 예, 아. 재판을 한 5번, 6번 정도 받았어요. 연장, 3개월 연장 해가지고 이제 1년 2개월 만인가 3개월 만인가 아무튼 기억이 상세히 안 나는데 그럼 이감하고 나서 1년만 살은 거예요? 1년은 안 되죠. 왜냐하면 러시아 또 법이 이런 게 있어요. 구치소에서 생활한 하루를 구금되어 있었으면 그 1.5배로 형을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하루를 있었으면 하루 반으로 있은 걸 계산을 해서요. 뭐 그런 그 러시아 법에 그런 수치가 있어가지고 그 교도소에 이감돼서 살아온 게 한 5개월 정도인가밖에 안 살더라고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무사히 형을 또 다 마치. 그럼 다 마치고 나서. 예. 그거 마치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나오면 그럼 북한으로 가요? 나오면 이제 또 예국인 구금센터라는 데서 이제 2주 동안 있게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법으로 와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고 이제 북송을 시킨다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나와서 형을 다 마치고 예국인 구금센터에 갔었죠. 근데 운이 안 좋을라 출소 딱 하기 전에 코로나가 딱 터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나는 금방 갈 줄 알았죠. 그래도 북한으로? 예, 그냥 나는 그때까지도 막 그 김정은 원수님 품에 돌아간다 막 가고 이러고 싶어서. 가고 싶은 내 고향, 그리운 내 고향, 나의 그래도. 조국 막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발 나를 가게 해달라 막 이런 마음이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북한에서 국경을 안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연기 막 시키더라고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예. 그랬구나. 그러면 거기 생활을 얼마나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2년을 살았어요. 2년씩이나? 예, 거기서는 올 2년 또 살았어요. 그럼 거기서는 생활은 어때? 거기서 생활이 오히려 교도소보다 더 못했던 것 같아요. 자유로움은 조금 더 있긴 한데 그냥 자유로움이라는 게 이제 그 뭐 저희한테는 자유로움이 없고 다른 예국인들 있잖아요. 예국인 구금센터다 보니까 이게 불법 체류자들이랑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 곳에 모아가지고 이제 최종으로 보내는 곳이거든요. 임시구금센터다 보니까. 근데 러시아에는 그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은 현지인이다 보니까 가족들이 있어서 면식을 보내줘요. 면회? 면식. 그러니까 음식이랑 생활 필수품을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뭐 택배로 보내든 뭐 어떤 방법으로 해서 다 보내줘요. 우편물? 근데 우편물에서 보내든. 근데 구금센터는 이게 다 불법 이민자들, 그 불법 노동자들이다 보니까 돈 벌러 와서 가족한테 돈 보내고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려워요, 생활 환경이. 그러니까 걔네들도 자기들이 먹을 것도 막 변변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서 우리가 막 좀 도와달라 할 상황도 안 되고 그냥 예국인 구금센터에서 나오는 음식 뭐 담배도 얻어 피우지도 못하고 막 엄청 더 어려웠었던 생활 환경은 더 어려웠었어요, 진짜. 네. 거기서 2년 동안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거기는 이제 밥은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밥은 주죠. 밥은 주고 한 방에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배 사람들이 한 3명 정도 있었고 그 이후에 똑같이 제가 그 구치소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북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또 똑같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없었으면 제가 2주 만에 갔을 텐데 1개월, 2개월 연장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형을 다 마치고 똑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 한 13명이 처음에는 거기 갔을 때 당시에 6명 정도였고 중국 사람들이랑 이제 도합해가지고 한 12명 정도가 한 방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나중에 북한 사람들이 막 오고 오다 보니까 한 13명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 방 하나를 저희 북한 사람들만 사용하고 그랬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느낀 게 엄청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나마 뭐 핸드폰도 사용하고 신기하게 그러는데 휴대폰을? 예, 돈도 내가 없고. 자랑스러운 원수님. 원수님 품이 과연 나는 왜 이렇지 막 그런 마음이 엄청 났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영화의 한 편을 보는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중간중간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오늘 날밤을 새야 될 것 같아서 너무 어설프고 너무 초짜티 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나는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인연은 계속 이어갈 거예요.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인연. 이렇게 고기 사주는 누나가 될 거예요. 고기 사주는 누나 박수 우리가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난 거기 사줘요? 네, 고기 사주는 누나.